링 비디오 https://daunserve.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여 efo-556m 저는 52세 메디슨입니다. 59세인 남편 로버트와 대학생인 딸 에비게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보험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제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가게 점원에 대한 태도와 상스러운 언어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짜증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동 자전거가 우회전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운전은 특히 나쁩니다. 그는 창문을 내리며 이미 경적을 울리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계산원이 구매 시 포크를 포함하는 것을 잊은 경우 그는 내가 먹으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그의 끊임없는 소리 때문에 꽤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더 이상 그 사람과 데이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빠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에비게일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나에게 왜 화를 냈는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에비게일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갑자기 반항하는? 내가 우리 딸을 대변하려고 했을 때 에비게일을 키운 건 내 잘못이겠지. 사소한 일로 낯선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니까 애가 너를 피하는 거라 그는 더욱 화를 냈다. 여기서 누가 틀렸는지는 분명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정말로 반항적인 국면에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의 끔찍한 인지 불과 50년 늦은 것인가요? 제가 그에게 물었을 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화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넌 그냥 기분을 망치고 있는 것뿐이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게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에비게일이 고쳐야 할 일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나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지만 그 사람은 내가 부드럽게 하려는 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가 나와 우리 딸 모두에게 맹렬히 비난하기. 더 이상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치약이 떨어지면 그는 티슈 상자를 던지거나 아침에 드레스 셔츠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이 시점에서 오렌지를 던질 것입니다. 너무 많이 엄마와 내가 분출의 표적이 되다 결국 딸이 답답함을 터뜨렸다. 거의 들리는 듯하다 고막 너머로 희미한 소리, 우리 가족이 헤어지는 소리 엄마도 이래 지쳐서 집에 오면 괜히 혼난다. 치약도 없고 우리에게 물건을 던지는 건 너무한. 오렌지나 티슈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왜 자신의 것을 준비할 수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지뢰밭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산을 밟을 테니 내 딸이 남편을 점점 더 피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남편이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나에 대한 에비게일의 태도가 왜 그토록 나쁜지 그는 나를 위협하려고 화장실 세면대를 걷어찼습니다. 이 시점에서 발로 차는 싱크대에서 바닥에 덜거덕거렸습니다. 남편의 불합리한 폭정으로부터 내가 아니면 어떻게든 내 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겨울이 왔고 예방접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회사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현장직이어서 부득이하게 독감에 걸려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고열이 났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어. 존 시아버지가 80번째 생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셨는데 그 사람은 나와 남편 존이고 시어머니 메리였을 텐데 계절을 고려하면 전염병인데 그냥 독감이었어. 그런 해외여행 가면 낫겠지. 그냥 비행기 표와 호텔 예약만 하고 남편이 이미 예약해놨는데 독감이 전염성이 있어서 못 가는 거고 퍼지기 싫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비행기 안과 목적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폐가 될 텐데 남편은 끔찍한 두 사람 속에 있었어요. 대체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하루 종일 아파서 우리 이거 오랫동안 계획했는데 테이블을 쾅 닫았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배려심이 한심할 뿐이야. 이제 준비를 혼자 다 해야 하는구나. 장난하냐. 걔가 준비를 시작했어. 혼자 소리 지르며 다음날 아침 짐을 꾸리기 위해 시끄럽게 여행 가방을 열었다 닫았다. 나는 남편이 새벽 4시밖에 안 됐다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새벽 비행기 준비를 위해 밤을 새웠다. 혼자 준비해야 해서 소리 지르는데 미안한데 열이 나. 목소리가 독감에 걸린 말 같아. 열이 잦아들지 않아. 기침이 몸이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
어제 의사한테 약을 받았는데 전날보다 기분이 더 안 좋아지셨어요. 아픈 척 정말 잘하시네요. 뱉은 건 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열이 나네요. 거친 목소리로 말했더니 남편이 부엌에서 수도꼭지를 돌렸어요. 폭발음이 너무 커서 그는 재빨리 양동이에 물을 채웠고 열이 나면 식혀야 합니다.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나에게 찬물을 던졌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대답할 없었습니다. 내 머리 잠옷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침대와 바닥에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고 떨어지는 물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지역은 흠뻑 젖었습니다. 젖은 담요로 인해 불편한 소음이 났고 머리를 식히는 것이 아마도 똑바로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의 여행 가방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것이 깨끗한지 확인하고 집과 머리를 식히고 참고하세요. 남편이 웃으며 문을 열어두고 때 소란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딸을 깨웠어요. 엄마 바닥과 침대 그리고 나. 그녀는 놀라서 울부짖으며 이게 뭐냐고 달려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수건을 가져와 나를 닦기 시작했고 바닥은 열병에 떨고 있었다. 추위와 물의 충격에 내 이가 덜덜 떨리는 제잘거리는 소리 사이에 내 머릿속에 열을 식히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머릿속에 청소를 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었다는 말은 정말 끔찍하다. 나를 수건으로 감싸주었지만 그러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수건에 쌓인 눈과 손이 떨렸다. 이번 여행은 남편이 퇴직하기 전에 휴가를 다 써버리기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퇴직하면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대로 해보자고 생각했다. 예정보다 조금 앞서서 나가면 돼서 청소할게 알겠어 중얼거렸는데 3주 뒤에 남편이 돌아왔고 정확히 집에 도착할 시간에 전화가 울려서 이걸 예상해서 대답했어야. 너 도대체 어디야? 그 사람 목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서 수화기를 치우고 싶었어. 나는 그 사람과 대조되는 말투로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애비게일과 함께 부모님 집에 있다. 왜 그렇게 침착한 그는 그의 말투를 낮추었고 그 목소리는 왜 이렇게 됐는가? 금이 가고 어지러워졌다면 그가 할 말을 잃었다면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가 할 수 없었던 당신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지만 그게 최고로 깨끗하지 않나요? 제가 당신을 위해 깨끗이 치워놓았고 한때 우리 집이 서 있던 맨땅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열린 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은 어디입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히는 소리와 속살을 번갈아 가며 나타냈습니다. 질문은 당연하게도 그가 보고 있는 희귀하고 빠른 성격을 고려하면 땅이 부모님 소유이고 내가 소유한 땅이 건축할 말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남편이 진정하거나 이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 땅이니까 그 집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니까 철거하기로 했어요. 이제 주차장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을 마치기도 전에 구역을 재조정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애비게일과 저는요 부모님이랑 얘기하자 거기서 얘기하자 앉아서 전화를 끊다 남편이 여행 가방을 끌고 도착했는데 짐을 둘 곳이 마땅치 않아서 가지고 와야 했던 상황인데 시댁도 거실 덕분에 같이 왔다. 나로 인해 비좁아졌다. 내 딸 내 부모님 시댁 식구들 내 남편과 집에 오자마자 여행 가방 3개 내 남편은 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이탈리아에서 돌아와서 지쳐서 이렇게 돌아왔다. 무슨 아기에 찬 행동이라 해도 이건 너무한 것 같으니 그는 큰 소리와 분노로 날뛰고 열광한 다음 이걸 받아 치즈 조각을 던졌지. 아마 기념품인 줄 알고 내가 부탁한 건 다 봤어? 현장을 다 지켜본 시어머니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너무 평범해져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시댁 식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봤는데 남편은 그런 행동도 모르는 채 더 비난을 퍼붓는 걸 뭔데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방금 당신이 한 일이 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해야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가족인지 심지어 가족 내에서도 해야 할 옳고 그른 일이 있습니다. 이건 당신이 누구에게도 하는 일이 아니죠. 가족들에게 당신은 낯선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내 딸이 소리를 지르고 시댁 할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 휴대폰에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도록 도와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결국 표정이 바뀌어서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남편 목소리로 녹음이 시작됐는데 왜 치약은 없나요? 그리고 뭔가 던지는 소리. 비명 티슈 상자 때문에 아프다고 하지 마. 아침에 바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 녹음이 끝난 치약내 딸이 다른 오디오 파일을 두드렸더니 드레스 셔츠가 놓여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화난 고함 소리 뒤이어 오렌지색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오디오 파일을 휴대폰에 있는 사진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사진은 여행 당일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물에 흠뻑 젖은 바닥과 뒤집어진 양동이 좋은 하늘이. 듣고 본 시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메디슨 독감에 걸렸는데 고열이 났는데 이때 이 아이 메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을 보면서 시댁 식구들에게 설명했는데 열이 가라앉지 않던 어느 날 아침 로버트가 찬물 한 통을 던졌다. 나를 진정시키려고 내가 진정시키려고 했더니 시댁 식구들이 놀란 목소리에 비명을 질렀을 뿐인데 로즈는 분명히 녹음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내 남편이었다. 내 딸이 말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했다. 너무 무서워서 녹음을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붙잡는 게 두려워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된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요. 메리가 딸을 안으려고 떨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남편의 일상적인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고 내 딸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의 분노는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은퇴 후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충격적인 이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블러스터를 예상하지.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단호했고 지금은 그 모든 허세가 어디로 갔는지 필사적으로 궁금해했지만 나는 그런 흔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고 내가 말하고 행한 것이 당신에게 그렇게 힘들었다면 당신은 그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나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냥 내가 대답했다고 말해줘. 화낼 가치도 없고 매번 기분 망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넌 멈추지 않았지. 내가 참았던 답답함을 조용히 토해냈는데 사람은 계속 그랬어. 더 세게 말했어요. 한숨을 쉬죠. 피해자가 마침내 욕을 하면 항상 똑같습니다. 가해자는 종종 자신이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예였습니다. 나는 이 기회를 빌어 부모님과 시댁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전 중 자신의 행동과 슈퍼마켓 계산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일을 그는 내가 정말로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갈 때마다 딸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감을 느끼는 그의 행동. 슈퍼마켓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아마 나중에 말한 것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그런 사소한 일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제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이 잔해로 축소된 것을 보는 시각적 영향이 충격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메리는 화가 나서 슬프게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참게. 것 때문에 억눌린 좌절감이 폭발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찮은 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녀의 말에 의기소침해졌고 나는 2개월 후에 은퇴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황 때문에 더 빨리 일어난 것뿐이라고 엄마는 설명했고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 논의했고 그들이 헤어지면 메디슨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다. 모든 이야기와 이혼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대피시키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내 의도가 한동안 알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메리는 계속해서 그것이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에비게일이 녹음하는 동안 느꼈던 감정과 중대한 죄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 찍기. 메디슨이 집을 러블로 만들 때 느꼈던 감정들 상상만 해도 그들의 마음과 결심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상상력이 없습니까? 용서를 바라지 않고 미안하지만 안 그럴게라는 의미로 미안하다기보다는 용서해달라 소리를 지르고 남편의 등을 때린 뒤 남편이 존에게 하기 전에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내 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존은 남편의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그래도 이혼하고 싶습니다. 고집스럽게 당신이 정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메리가 그의 등을 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울고 있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은 당신은 정말로 이 말을 듣고 악마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어쩌면 수년에 걸쳐 악마가 실제로 남편의 마음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악마 나는 우리 집을 대체한 주차장에 소금을 뿌리기로 결정했고 결국 우리는 중재 이혼을 합의했습니다. 딸이 녹음한 오디오 녹음은 내가 정기적으로 겪었던 정신적 괴로움의 증거가 되었고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혼 조정 딸과 아파트를 임대하기 전에 잠시 엄마 아빠와 함께 지냈습니다. 생명보험회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이제 무엇이 원인과 폭발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깨닫고 평화로운 아침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집 옆에는 꾸준한 수입을 제공하는 주차장이 되어 딸의 결혼 자금을 조금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메리와 남자은 화가 나서 남편을 집에 들여보내는 것을 거부했으며 남자은 손녀를 보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손녀 근처에 오지 않는다. 이 마을을 떠나서 그 사람은 이사를 갔다. 나는 그의 은퇴 후 위자료를 잃는 그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몇 년 후 내 딸은 메리 남자와 결혼했고 두 조부모님 모두의 덕분에 결혼식에 참석했다. 보호 입원 결혼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부모님과 메리 존에 둘러싸여 전시했습니다.